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수익이 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양도세를 무려 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오늘 바로 그 비법, 알라이의 계좌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으로 수익 좀 보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죠. 곧 날아올 세금 고지서, 이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네, 바로 20%입니다. 1억을 벌면 2천만 원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정말 뼈아프죠. 그런데 말이죠. 이 20% 세금을 합법적으로 단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믿어지세요? 정부가 정말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바로 RNIA. 지금부터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RIA. 이름이 좀 어렵죠?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돈 번 거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투자하면 세금 싹 다 면제해줄게 하는 정부가 만든 특별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웰컴백 선물인 셈이죠. 아니, 그럼 정부는 왜 이런 파격적인 혜택까지 주면서 돈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최근 4년 동안 무려 120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갔어요. 이러니 국내 증시는 힘이 빠지고 환율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온 특단의 조치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이 RIA 제도의 혜택을 100% 누리려면 다른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한마디로 타이밍 싸움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26년 딱 1년만 시행되는데 이게 또 분기별로 혜택이 달라져요.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세금 감면율이 100%, 양도세가 그냥 0원입니다. 그런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혜택이 팍팍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1분기 실효세율은 0%인데 2분기, 3분기 세율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모두가 이 첫 3개월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겠죠? 자, 그럼 이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5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 해외 주식을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팔아야 하고요. 둘째, 팔자마자 바로 원화로 환전. 셋째, 2026년 1월에 IRA 전용 계좌를 만듭니다. 넷째,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ETF, 리츠를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최소 1년은 꾹 참고 그 계좌에 돈을 묶어둬야 합니다. 이 5가지 순서대로 꼭 지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이제 RAI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고 끝이 아니죠? 이왕이면 이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환율이 높을 때 주식을 팔면 환차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겠죠. 또 1년 동안 묶어둬야 하니까 그동안 배당이라도 썰썰하게 나오는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ETF로 위험을 분산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역시나 금융주들이 눈에 띄네요. KB금융이나 우리금융 같은 곳들이요. 꾸준한 배당의 대명사 삼성전자나 SK텔레콤도 빠질 수 없죠?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리츠, 예를 들면 맥커리 인프라 같은 곳도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개별 종목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ETF가 정답입니다. 코덱스 200처럼 시장 전체에 투자하거나 타이거 코스피 배당처럼 배당주만 모아놓은 ETF도 좋고요. 아니면 2차 전지나 AI, 반도체처럼 유망한 산업에 통째로 투자하는 섹터 ETF도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죠. 이 RIA 제도 분명히 알아둬야 할 규칙과 위험이 있습니다. 섣불리 뛰어들기 전에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딱 1년,
1년만 버티면 되는데 만약 중간에 돈이 급해서 빼거나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받았던 모든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야 했던 20%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해요. 정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1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 있던 ISA 계좌랑은 뭐가 다를까요?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ISA가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적금 같은 느낌이라면 RIA는 2026년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특판 예금 같은 거예요. 혜택이 파격적인 대신 한도도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2026년에는 무조건 RIA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ISA 계좌를 꾸준히 채워나가는 거죠. 이 둘을 잘 활용하는 게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2026년에만 하고 끝나는 걸까? 과연 이 파격적인 제도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막을 내릴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요. 만약 이번 IRA가 성공해서 20조 원 넘는 돈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2027년에는 IRA 2.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도는 1억으로 늘어나고 ISA랑 합쳐질 수도 있고 심지어 배당소득까지 세금 혜택을 줄 수도 있대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IIRA라는 제도가 단순히 2026년 한 해의 깜짝 선물로 끝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투자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 될까요? 그 미래는 어쩌면 이번 2026년 우리 투자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